네, 오늘은 삼성전기 영상 후반부에 올해 실적 상승이 유력한 그 강력한 이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면서 내가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한다. 근데 그 회사가 뭐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매출 비중, 재무 상태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투자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오를 때는 그냥 이익 실현하고 말지요. 떨어졌을 때는 그게 큰 화로 돌아옵니다. 뭐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재무 안정성도 모르니까 주가 떨어졌을 때 아둥바둥 하다가 손절하거나 그렇게 되죠. 아니면 재무 상태 망해가는데도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식 투자하실 때 투자한 기업 꼭 살펴보시고 선정하십시오. 그게 바로 주식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삼성전기 봅시다. 삼성전기는 2008년부터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사상 최대 매출액 달성했죠. 이것만 보면 기업이 성장을 잘하고 있다. 자, 근데 작년 최고 매출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18년 그때하고 비슷합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오른다는데 왜 이 주식은 안 올랐나?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삼성전기의 영업이익, 순이익을 나타낸 건데요. 작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018년 수준이죠.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은 주가가 오르려면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순이익도 같이 올라야 된다. 수익성이 좋아져야 된다.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2021년 기점으로 수익성이 계속 악화됐습니다. 23년에 저점 찍고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도 비슷하게 반응하고 있죠.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차트로 예측하지 말고 오히려 실적을 예측하면 훨씬 쉽게 미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삼성전기가 2022년부터 이렇게 수익성 하락한 이유는요. 코로나 때 전자제품이 많이 팔렸죠. 그 후로 글로벌 경기 둔화, IT 수요 감소, 스마트폰, PC 수요 감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 사업, 이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서 이익률이 감소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환율 영향도 있었습니다. 자, 이 회사와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바로 LG이노텍이죠. LG이노텍 애플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큰 리스크는 뭐냐면 대부분의 매출을 애플에 의존한다 이거죠. 애플이 잘 안 팔리니까 LG이노텍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매출 다변화가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죠. 이번 2분기 실적도 애플의 판매량 감소에 따라서 LG이노텍 실적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삼성전기를 살펴봅시다. 이 회사 매출 비중은 컴포넌트, 패키지 솔루션, 광학 솔루션 이 세 개 사업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출 비중 가장 높은 게 컴포넌트 사업 부분입니다. 44%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패키지 솔루션 18%, 다음은 광학 솔루션, LG노텍 주력으로 하는 거죠. 이쪽에 37%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기 제품을 그림으로 보자면요. 전장용 카메라 모듈, 패키지 기판 제조 공정, 파워 인덕터, MLCC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MLCC가 뭔가? MLCC는 바로 컴포넌트 사업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품이죠. 자, 이 MLCC가 뭔가? 적층 세라믹 컨덴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요즘 AI 시대죠. AI 시대, 전력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 AI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통 태양광 이런 걸 많이 쓰는데요. 그 옆에는 왜 ESS를 항상 둘까요?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그게 있어야지 AI 서버 이런 곳에 전류를 일정하게 흘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튄다.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값이 오류가 납니다. 즉 ESS 역할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그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MLCC입니다. 전자제품 내에서 전류가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이즈도 제거합니다. 즉 전류 흐름 제어, 전자파 간섭 방지를 하는 게 이 MLCC다. 사용처는 5G, 자율주행차, IoT 이런 곳에 사용됩니다. 특히 자동차 전장용, 여기 MLCC는 극한의 온도, 습도, 충격 환경, 높은 신뢰성과 내구성이 요구됩니다. 자동차 안이 엄청 뜨겁고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엄청 극한의 환경입니다. 전자제품이 있기에 자동차 안은. 이외에도 스마트폰, 가전제품, 전기차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모든 전자기기에 반드시 MLCC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현대 전자기기, 반도체, 전자회로가 있는 제품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워치, PC 이런 건 한 대 약 800에서 1000개, 노트북 PC는 1200개 이상 들어간다. TV는 2000개, 스마트 가전제품은 수백, 수천 개 수준으로 탑재된다. 엄청 많이 쓰이죠. 그리고 전장 부분, 이쪽에는 일반 차에는 3000에서 4000개, 특히 전기차 부분은 10,000에서 20,000개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보고 유추할 수 있죠.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인가? 전기차 시대가 오면 MLCC 산업은 당연히 성장하는 구조로 되겠죠. 그럼 MLCC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나? 맞습니다. 간단한 회로, 일부 시계, 플래시라이트 이런 데는 MLCC가 필요 없다.
하지만 가전도 스마트 기능이 추가되면서 MLCC 사용이 점점 보편화되는 추세다. MLCC 없이는 고성능, 고집적, 고신뢰성의 최신 전자기기 구현은 불가능하다. 아까 보시다시피 25년 1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컴포넌트 분야가 제일 높습니다. 44%죠. 자, 두 번째는 뭐냐? 광학 솔루션입니다. 매출 비중 37%죠.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많이 팔려야지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아까 주가에 연동되는 것은 뭡니까? 이 회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죠. 단순히 매출 비중만 보고 기업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사업 부문별로 얼마큼의 이익을 남기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5년 1분기 기준 컴포넌트 분야 매출액은 10억 원 떼고요. 이야기할게요. 1216이죠. 영업이익은 128. 이익률은 약 10%입니다. 거기 반해서 광학 분야 보십시오. 매출액이 컴포넌트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익이 엄청 떨어집니다. 이익률이 4.4%밖에 안 된다. 즉, 회사가 잘 나가려면 컴포넌트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매출 비중만 보고 기업을 판단해서는 또 안 되겠죠. 패키지 분야도 이익률 5.4%밖에 안 된다. 제조기업은 왜 이렇게 이익률이 낮을까요? 제조기업은 공장을 투자하고 감가상각비도 생깁니다. 그리고 고정비도 많이 들죠. 그런 이유로 이익률이 이렇게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도 심합니다. 이걸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컴포넌트 사업 부분 매출 비중 45%, 이 사업의 영업이익 기여도는 64% 됩니다. 패키지 13%, 광학 23% 영업이익에 기여합니다. 즉, 회사의 주가는 MLCC 분야에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참고로 삼성전기 MLCC는 일본 무라타에 이어서 세계 2위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약 23%. AI 서버용 MLCC 점유율은 40%. 엄청 높죠? AI 서버, 앞으로 산업 발전하는 거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의 장기 성장성은 좋다. MLCC 이어서 광학 솔루션 간단하게 보자면요. 스마트폰, 자동차, 스마트홈, 센싱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 패키지 솔루션에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뭐 이런 데 들어가죠. 특히 FCBGA 이거는 고집적 패키지 기판입니다. CPU 기판 회로 고집적에 따라서 기판의 층수가 증가하고 서버 네트워크, 전장, PC 이런 것에 사용된다. 이번 1분기 매출액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5% 증가했습니다. 컴포넌트 사업 부분은 19%, 패키지는 17% 늘었고요. 광학 분야는 12%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9% 줄고 당기순이익은 27% 떨어졌다. 자, 실적이란 거는 전년 같은 분기끼리 비교해야 되겠죠. 아이스크림이 여름에 잘 팔리죠. 근데 여름하고 겨울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같은 분기끼리 비교합니다. 어떤 산업군에는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죠. 그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아무튼 영업이익률도 같은 분기에 대비해서 약간 회복됐다. 컴포넌트 사업 부분 매출액이 19%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영향, 서버 부분의 공급이 증가한 영향이다. 2분기 시장 전망을 보시면 AI 서버 수요 호조, ADAS 적용 지속 확대로 수요 호조가 전망됩니다. 패키지 분야도 17% 매출액 늘었는데 이것도 신규 스마트폰 출시 영향이다. 여기도 서버 중심의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광학 솔루션은 12%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이 매출액 떨어진 이유는 주요 고객사들의 신제품 효과가 덜했고요. 경쟁이 심화된 탓이다. 하지만 2분기에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에 따른 전장용 카메라 모듈 수요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고급화가 필요하겠죠. 자, 이제 가동률 보시면요. 컴포넌트 96%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공장 가동률 85에서 90% 이상 되면 증설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공장 돌린다. 그럼 분량이 높아지겠죠. 그런 이유인데 96% 가동률이면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번 2월 뉴스 필리핀의 MLCC 하반기 증설 확정 27년 양산 목표로 합니다. 27년 3월에 준공하고 본격 양산은 28년이 될 것이다. 완공은 외형적인 거 다 된 거고요. 준공이란 거는 법적인 절차까지 끝낸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27년 3월에 그 준공을 끝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그거는 처음에 공장 새로 지으면 수율이 안 좋겠죠. 그 수율을 끌어올리는데 28년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 증설 효과는 상당히 오랜 후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근데 이 MLCC 공장 미래가 유망합니다. 보통 스마트폰에는 MLCC가 1000개 정도 들어간데 전장용 MLCC 최소 3000개에서 최대 2만 개까지 탑재된다. 가격도 전장용 MLCC가 IT용 비해서 3배 높다. 그리고 개발 기간도 3배 이상 걸리죠. 이 전장용 MLCC 시장은 2024년 4조 5천억에서 28년에 10조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엄청 빠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성장률 한번 가져봤는데요. 연평균 9.3%, 34년까지 될 것이다. 다른 리서치는 33년까지 10.9% 성장할 거다. 예측이 있습니다. 2, 3분기 실적 상승이 유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평균 가동률 컴포넌트 분야 96%죠. 자, 이거 보십니까? 여기 전류를 흘려보내면 열이 납니다. 최근 삼성전기양 고온저항 소재 납품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관련 업계 관계자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6개월 만에 작년 납품량의 총합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 사업 부분, 이 부분에 올해 매출이 강력히 상승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소모성 소재의 사용량 증가는 곧 실적 상승을 의미합니다. 수익률 가장 높은 곳에서요. 그래서 2,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게 상당히 유력하다. 가지가지 전망 봅시다. 코로나 이후로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장용, 산업용 PC 비중 확대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FCBGA, AI향 가속기 매출 시작, 서버 및 네트워크 비중 확대로 경쟁력이 강화된다. 그리고 신성장, 유리기판 사업, 애플 등 다수 고객에게 이미 샘플을 제공했다. 이건 27년 하반기에 양산 예정입니다. 아직 좀 멀었죠. 이게 양산되고 수율이 제대로 나오고 수익성도 나올 때 그때 전후로 주가가 움직이겠죠. 그리고 전장용 MLCC 매출 증가에 따라서 평균 판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12, 13, 14 이렇게 보시면요. 월별 판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색 그래프 보이시죠? 이 전장용 다음으로 삼성전기에서 기대하는 곳은 바로 AI 서버용 MLCC 시장입니다. 여기도 23년 하락을 멈추고 상승 방향으로 시장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아직은 초소형, 고용량, 고전압, 고실레스크 제품의 기술적 우위가 유지되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이 추격 중에 있죠. 이 부분이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MLCC 재고 지금 적정선에 유지되고 있고요. 하반기 중국의 추가적인 재정 집행 예정이 있어서 중국 내 IT 수요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메라 모듈도 종전에는 스마트폰밖에 안 썼죠. 하지만 미래에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 영역으로 매출 다각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영업이익률 지금은 떨어졌지만 고급화하면서 올릴 수 있겠죠. 확실한 건 매출액이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FCBGA, 이거는 2분기부터 AI 가속기향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인 AI 비중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요. 판가 상승도 기대된다. 예상치도 이렇게 돼 있죠. 이 기업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의존도가 그동안 높았는데요. 38%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29%까지 줄였어요. 왜냐? 중국 매출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중국향, BYD 등에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기차 시장 위축되고 있죠. 현재 삼성전기 매출 중에 중국향이 전체의 약 38%를 차지합니다. 중국향 38%, 삼성전자 29%. 매출 다변화가 좀 필요하죠. 재무 안정성 봅시다. 회사가 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못 벌어서죠. 더 나가서 이야기하자면 돈을 못 벌어서 이자를 못 갚는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유동비율, 당좌 비율이죠. 이게 제조 기준 100에서 120% 되면 되는데 당좌 비율 보십시오. 100% 이상 가고 있죠. 이거는 돈 갚을 능력이 있다. 유보율, 기업의 자산과 돈이 쌓이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알 수 있죠. 이자 보상 비율도 좋고요. 자, 이거 분기로 계속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안 보고 주식 투자하다가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꼭 이런 간단한 거라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주가는 언제 오를까? AI, 서버, 자율주행, 로봇 모든 분야에서 장기 성장이 밝죠. 다만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데 이 투자 해수기에 주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자, 그동안 얼마나 투자했나? 22년부터 매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22년에 1조 3천억, 13년에는 1조, 조 단위로 매년 투자하고 있죠. 이런 것도 단기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자, 삼성전기 차트 보시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구간이 있죠. 다음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제조업에서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투자를 해서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재투자해야 됩니다. 투자 비용이 들죠? 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이 회수 기간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 올라가죠. 이게 반복되는 게 바로 이런 차트입니다. 제조업 투자하시면서 저런 거 이해하고 계시면 투자에 도움 되겠죠. 자,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싼가 비싼가 알 수 있는 부분이 PER입니다. 이익에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알 수 있는데 이게 낮을수록 저평가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평균 대비 저점에 PER을 형성하고 있죠. 완전 낮은 건 아니고요. 평이하다. 그리고 자산 대비 어느 정도인가 이거는 확실히 저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기 봤는데요. 미래에 유망하고 현재 생산량도 늘고 있고 단기적인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 전부 다 성장하는 기로에 있죠. 그래서 미래 전망도 밝습니다. 다만 중국같이 저가 공세를 밀고 오는 경쟁자가 문제입니다. 투자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평균 이하 수준의 주가이기 때문에 홀딩 계속 하시면 되고요.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좀 더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도 없고 엄청 싸게 팔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굳이 최상을 안 고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리스크 있는 곳에 투자하지 말고 같은 돈인데 제일 좋은 기업에 투자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 회사 투자하신 분들 그냥 너무 걱정 마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조 단위로 투자했습니다. 그 회수기가 분명히 오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상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겁니다. 어떤 회사에 투자하든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시면 더 좋은 결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전기 봤는데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실적을 통해서 지켜봅시다. 실적은 1년에 4번 발표되죠. 주가 말고 그것만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훨씬 도움되는 지표가 될 겁니다.